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HLB 준비를 해 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일단은 장이 마감됐고 현재 시간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아직 좀 더 봐야겠지만 약간이지만 매도세가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고 오늘 종가죠. 2.96 마이너스 하락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이제 악성 찌라시로 인한 하락 여기죠. 3월 10일 날 시작을 해서 변동성이 많이 좀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다시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제 좀 많이 중요했죠. 어제가 3월 13일, 3월의 목요일 내마녀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마녀의 날이 뭐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가 지수 선물과 그리고 이제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떨어지는 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발생을 해서 내 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락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날 보시게 되면은 어제 하락을 막 한 거예요. 마이너스 좀 많이 이제 생각보다는 떨어졌는데 8까지 갔다가 네, 마이너스 5% 반등해주고 오늘은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그죠? 눌렸죠? 그럼 지금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 내마녀의 날이었으니까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마녀의 날 이후 다음 날 빠지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은 내마녀의 날에 이제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실패라고 그죠? FDA 승인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 얘기가 여론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럼 진짜 과연 그럴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걸 좀 볼게요. 최근에 한 여기서부터 볼까요? 2월 27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 신한투자 얘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신한이 이 HAB의 세력인데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얘네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서 한 달 정도로 한 달을 좀 넘었네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방금 같이 있었던 골드만삭스 얘네들 그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애들 여기 없습니다. 신한투자도 저기 4위죠. 그죠? 좀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으로 좀 따지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가고 여기 위에 있던 애들은 또 내려가고 그죠? 이제 약간 이걸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 얘네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외인들이 매도를 했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단주고요. 수량입니다. 31만 주를 매도했대요. 그쵸? 매도를 체크했습니다. 46, 13. 이게 그렇게 주가에 반영이 크나요? 이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CRL입니다.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받아줍니다. 근데 미친 듯한 거래량이 나오죠. 왜? 당연히 미친 듯한 매도세가 나오니까 막 받아먹어야 돼. 그죠? 그걸 막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면 어떻게 돼? 매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주당 단가가 싸졌어. 대비해서. 2배나 싸네. 그죠? 그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거래량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효율은 나와. 하지만 이때 매도한 이유 뭐예요? 끝났다. CRL. 근데 누가 매수를 해줘요? 1600만 주. 1700이죠 거의. 2100만 주.
그리고 600만 주, 1400만 주. 그죠? 그러면은 점점 매도세가 이렇게 캔들을 위로 한번 올렸다라는 것은 매도세를 소화가 많이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돈들 보이시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600, 1700, 2100, 그죠? 600 이런 거 1400 이런 매수의 돈을 개미가 했나? 그냥 옆에 그죠? 옆집 아저씨가 매수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돈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했으려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매수를 했어요. 그죠? 누군가가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고 가격을 끌어올려. 5월 28일쯤이네요. 1700만 주.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800, 여기 650. 그리고 나서 놀아줍니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돈이 필요해. 대량의 돈이 들어오죠. 1200만 주. 이제 주당 단가가 조금씩 비싸지고 있는데 여기는 또 1200만 주. 그런 똑같은 1200만 주라고 해도 거래 대금 들어오는 돈은 다르다.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900만 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어마무시한 매수를 넣은 애들 기간 대비 거래량이 엄청났죠. 이때 매수를 쓸어 담아서 받아먹고 올린 애들, 변동성 만든 애들 누굴까요? 걔네들이 매도 물량을 이렇게나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눌리는데 어때요? 약간의 거래량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거래량 나오나요? 안 나와. 왜? 나오는, 나올 매도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하방 압력이 별로 없으니까 약한 힘으로도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 그러면 이만큼 많은 돈을 썼다라는 애들이 도대체 누굴까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상으로입니다. 그래서 5월 달 투명하게 여기로 갈게요. 5월 20일 날. 그러면 5월 20일부터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했는가? 단위가 다른 매수세는 누가 넣었는가라는 거죠. 누가. 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누가 돈을 넣었어요? 여기죠, 여기.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좀 볼게요. 7월 3일부터 이렇게 7월 3일부터 사실은 근데 그 전을 보더라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 7월 3일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샀나? 매수에 돈을 집어넣었는가? 여기죠. 개인 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중간중간에 보시더라도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일단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져갔구나.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가 뭐예요? 당연히 많은 물량을 뭐 합니까? 매도를 하죠. 당연히 많은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가 매수를 해주니까 변동성이 생겼어. 그래서 많은 물량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매도를 하니까 왜 많은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근에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3월 6일, 7, 8, 9. 3월 6일부터 보는 거예요. 3월 6일부터 누가 매도를 해? 애매하죠, 약간. 근데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지금은 여기에. 근데 깔끔하게 보자고요, 여러분들. 매도만 눌러가지고 3월 6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진짜 92,000주예요. 20, 30, 5만, 10만. 이거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꼬집을 거면 여길 꼬집지. 맞죠? 200, 100, 뭐 200, 그죠? 130만 이렇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막상 보니까 최근에는 다 매수를 하는 흐름이 더 강한데 맞죠? 이게 더 강해요, 얘네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망했다. 막상 변동성을 일으키는 애들은 좀 더 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싼 가격에 오니까 더 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은 외인들이 움직이고 있어.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왜 신한이 꼬집었어요? 왜 얘네를 그러냐고 지금.
그죠? 여기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자, 얘네가 이렇게 이게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79,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도 체크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전환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38회 전환가액 조정 이거 조금 더 지나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전환가액 조정 또 있죠. 요거 눌러서 보시면 돼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라고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시기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이 전환사채 즉 이 사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빠르게 지나갈게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공시가 올라온 게 24년도 3월입니다. 그러면은 약 3년 동안 가지고 있어 봐야지 4%를 먹는다는 소리고 그동안에는 1%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은행에 가져가지. 이거 안 주죠. 그죠? 예, 이거 안 해요. 안 하고 말지. 그럼 왜 했을까요? 당연히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의도가 뻔히 보여요. 근데 얘네들의 평단가가 79,000원이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부터 그러면 이제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3월 8일. 근데 이제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 전, 그러면 이제 3월 6일, 5일 뭐 이제 이때가 되겠죠. 뭐 저 지난주라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하락이 시작된 거야라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75만 주 문제가 되는가? 그죠? 75만 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이제 평단가 방금 보셨던 내용처럼 자, 올랐어. 이게 올랐어. 79,000원. 자, 이게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시비 전환사채 물량이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종목들 있죠. 가벼운 종목들, 시총이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걸 작전 물량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 아까 3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었죠. 그럼 이때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이렇게. 재료가 있어요, 실제로. 호재가 나와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 고점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야? 얘네가 매도를 딱 하는 3월 6일. 요때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의 매도를 위한 주가 흐름이었던 거죠.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세력이라는 소리인데 관여가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은 그만큼 가볍고 작은 종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75만 주. 그죠? 이거는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근데 근데 이거를 이 내용을 아신 다음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르게. 뭐라고요? 관여가 되어 있는 애들이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79,000원까지는 만약에 여러분들 FDA가 승인이 실패가 됐다 쳐볼게요. 79,000원까지는 간단 소리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 이상까지 얘네들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거의 뭐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패턴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이 FDA 승인 받았습니다. 여기 보셔서 국산 이제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다 나와 있죠. 그리고 날짜가 이제 20일인데 이게 8월이에요. 24년 8월. 그러면은 작년 8월 20일 날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러면은 작년 8월이 요때쯤인 건데 8월 20일이면은 여기죠, 여기. 자, 보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날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죠? 이때쯤 보시고 오늘은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우리는 5거래일, 4거래일 이때 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네도 결과가 나오기 전 그때쯤에는 주가가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죠? 갑자기 하방으로 요 내용 보시고 결과가 나온 20일 그리고 21일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줄 알았어. 왜? FDA 승인 났으니까. 근데 눌러버리네. 하락을 해? 왜 그래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뉴스 기사 보세요. 승인됐는데 주가 왜? 뉴스에 팔았다. 그죠? 뉴스에 팔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대감만 선반영됐다.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미 이런 내용은 뻔해요. 뻔하디 뻔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맨날 세력들은 씁니다. 근데 똑같이 당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때도 똑같이 흔들고 이제 결과 나오기 전에 악성찌라시 나오고 흔들고 하방으로 자 어떻게 위로 올려줍니까? 아니죠. 그럼 개미들이 와 이거 진짜 됐구나. 무조건이구나. 매수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미는 털어내고 나만 좋게 수익을 나만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금은 결과가 나오기 전이죠. 하방이에요, 하방. 결과가 나오기 전. 예, 이거 전. 지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어떤 마지막? 개미를 털기 위한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흔들어 제끼고 출발을 해버리죠. 그죠? 와, 가는구나. 역시 내 말이 맞지? 갔어. 역시. 아, 사야겠다. 샀어.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가고. 그죠? 이게 반복되는 건데, 우리 HLB도 여러분들 똑같은 흐름 나올 수 있어요. 또 뭐야? 가다가, 야, 이래. 뭐야? 배류 소멸이야? 끝났어? 내 이럴 줄 알았지? 안티들 신나가지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레벨업이죠. 다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MI텍이라고 볼게요. FDA 승인 뭐 나와 있잖아요. 뭐 이제 좀 약간 다르지만 항암제 뭐 이런 게 아니지만 하여튼 얘네들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 13일이라 되어 있고 2월 14일 그러면 이제 19년 2월 13일이잖아요. MI텍 19년 2월 13일로 예, 요때쯤인데, 자, 여기도 차트 한번 좀 볼게요. 19년도 2월 13일, 그죠? 여기. 자, 이때도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하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방으로. 하방으로. 뭐 얘네는 뭐 바닥이 이미 바닥이었으면 하여튼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 우리 HLB 주주분들, 개인분들 뭐 이제 흔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안 털렸냐?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이 그렇죠. 지금 이 하방으로 내려버리면은 얘네 세력들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혹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세력들이 하방으로 내려서 얻어가는 이득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아까 신한이 진짜 세력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는 바보냐는 거죠, 얘네는. 얘네는 바본가? 멍청인가? 그렇지 않나요? 우린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네가 얻어가는 이득이 뭐예요? 지금 엄청난 물량을 당연히 이제 쓸어 담았었고 가지고 있었고 되게 낮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막 사지 않아요. 안 나오죠, 거래량.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왜? 낮은 가격대에 내린 다음에 사는 거예요. 다시 내려. 가격이 낮아졌어. 매력적이야. 사는 거예요. 다시 사. 그죠? 근데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었네. 진양곤 회장은 계열사 지분을 매수 중에 있고 엘레바 테라피틱스 얘네는 미국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 얘는 거의 CMC 고위 관리직 막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그죠? 마케팅 엄청나게 해대고 있네. 이런 거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승인이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진양곤 회장과 엘레바 테라피틱스 얘네가 누구보다 소식이 좀 빠를 것 같은데 맞죠? 하는 거죠. 개미들이 달라붙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털어야 되는데 자 얻어가는 이득이 뭐예요? 그러면은 매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손절이 아니죠. 차익 실현으로. 그 말은 즉슨 시드머니가 확보된다. 현금이 확보됐다. 늘어났죠. 현금이 늘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가 털리고요.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뭐예요?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현재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내가 잡아갈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손절까지 털어내네. 그러면은 뭐야? 쟤네 물량도 내가 받아 먹어. 그러면서 물량도 그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양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나중에 뭐예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리고 개미가 털려 가벼워진다. 얻어가는 이점이 이렇게나 많아요. 지금 이 움직임으로.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같아도.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14일이고 당장 다음 주에 사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 사거래일 안에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아직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미국, 중국 이런 얘기. 그리고 EIR이 안 나왔어. 자,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검색해 볼게요. HLB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거 말고 보이시죠? 트럼프 허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발의한 법안이 뭐죠? 생물보안법이죠.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혜를 입으려고 했던 수혜를 입는 종목들은 뭐였죠? CDMO 기업이에요. CDMO. CDMO 기업이 뭐죠?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입니다. 근데 우리 HLB 위탁 개발 생산 전혀 아니죠. 항소제약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해당 사항이 들어가지가 않아. 근데 FDA라고 하는 애들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자,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얘네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얘네가 정치색을 띄어요? 정치색을 띄어? 그러면은 신뢰가 바닥이 나겠죠. 이러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고요. 자, 말이 안 돼요. 정치색을 띨 거였으면은 지금 막바지예요, 여러분들 막바지. 승인이 나냐 안 나냐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치색을 띨 거였으면은 지금 FDA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애들한테 정치색을 띄겠지. 띄더라도요. 그죠? 지금 이 마당에 굳이 FDA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요청을 했어. 그러면은 들어오는 순간 얘네들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강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왜 지금쯤이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공식 블로그죠. HLB. 자, 잘못된 정보 CMC, EIR 40일 내에 나와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죠. 이게 아니다. 벌써 나왔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실사 보고서가 기한 내에 나오지 않으면은 승인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걸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는 CMC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걸 이제 우리가 EIR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FDA 승인 여부 이거를 얘네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죠? 그럼 우리는 승인 와 파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상식이라고 치면요. 자, CMC를 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FDA의 승인 여부가 먼저 나와도 충분하다. 충분히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승인 여부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EIR이 나오는 경우도 대다수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CMC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것도 안 나오고 있고 불안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요런 구간은 뚫고 올라가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 차례 매도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많은 물량을 매도하자 아니었죠. 그죠? 소액 조금 매도를 하자. 솔직히 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봐 내 말이 내가 여기다 뭐 100% 매도하라고 했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영상이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월 27일 문선생 HLB 영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구간은 한 방에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조금 하세요. 이 정도라고 했어요. 이 정도. 조금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때 매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자의 형태였고요. 그럼 이제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엄청난 기회의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해, 진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손절을 해야겠어, 걱정 혹은 매도를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격대를 좀 함께 정해 볼게요. 69,000원인데 7만 원이 깨지는 순간 라운드 피겨 가격이야 하면서 한번 패닉이 나올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거는 조금 더 봐야겠죠. 여기서 한 65,000원 정도, 65,000원, 66,000원 요 가격대가 깨진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손절 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손절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잡는 이런 흐름. 근데 어떤 유튜버가 조건부 승인도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 나는 순간 여러분들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나요. 임상 사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몇 년이 뭐 걸리겠죠. 3년 뭐 이렇게 그죠? 3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불안해. 방법은 하나예요. FDA 승인.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막 퍼즐을 맞춰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제 그죠? 문제가 있었어? 안 나왔어요. 그죠? 다 통과했어. 자, 했죠. 여기 비모 조치 불필요 NAI 등급 받았다. 그죠? 갔어. CMC 이때는 10가지 문제 사항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취재 지안 그 사람은 영입을 했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죠. 세 가지 하지만 뭐라고? 경미한 세 가지. 그죠? 이런 객관적인 결과들이 나왔는데 경미한 세 가지 100점 중에서 97점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 이거 여러분들 아까 이거 아니었네. 자, 유한양행 이거 이 내용도 여기서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자, 지난해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레이저 트립 이제 얘네가 한 거죠. 긍정적이라 내용이 발표됐고 이후에 FDA 승인 기대감이 커졌다. 그죠? 이거 보이시죠? 자, 최근에 HLB가 종양학회 똑같죠? 에스모 여기에 여기 치료제자 얘네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강력 광고. 그죠? 강력 광고. 누구한테? 의사들한테. 아직 승인도 나지 않는 약물을 의사들한테 과학적 근거를 증명됐다라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공식적인 내용들, 이런 근거들이 우리한테 좀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진양군 회장 말로는 어떠한 그 창구가 FDA에 대한 그 결과 여부에 따른 그런 정보 이런 거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만약에 정보가 새고 있고
만약에 그 말이 틀린 말이야. 그럼 진양곤 회장이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정보가 만약에 새지 않고 있어. 그러면 신안을 꼬집어야 될 게 맞나? 그죠? 그 말을 믿고 있는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진양곤 회장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뒤에서 새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신안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은요. 그쵸? 나머지 애들도 다 매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그리고 진양곤 회장은 지분, 계열사 지분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엘레바 테라피티스도 저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고 맞지 않나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많지가 않고 이런 분석은 당연히 제가 오늘도 좀 길게 영상을 찍었지만 자, 이런 구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 불안하신 분들 내가 미치겠어 매도를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 손절가 잡고 가야겠죠. 근데 100% 모든 물량을 매도하진 않는 걸 좀 권장드려요. 일단 어느 정도 털고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볼게. 봐야겠다. 현재 시간을 다시 볼까요? 네, 별다른 움직임 없죠. 좀 더 보고 나는 이제 얘네를 다른 애들도 다 하방으로 갔었네. 매수를 하기엔 좀 무섭지만 지켜보자 하실 분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좀 똑같이 말씀드리고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만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3월 20일 결과가 나와요. 드디어 지금 잃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악재보다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불확실성이 막 있다가 악재가 터지는 순간 살짝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심리, 그로 인한 매도세, 그리고 하락을 하니까 그에 따른 패닉, 이런 흐름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악재, 하락의 이유 이런 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추측만 난무하고 악성 찌라시밖에 없는 안티들이 쓰는 글밖에 없는 그런 근거 없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주관적 판단보다는 지금은 객관적인 분석과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